안녕하세요. 쉽게 투자하는 쉬운 부동산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당첨됐다고 영상 올렸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예비 당첨 추첨일이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진짜로 계약할 생각이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청약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포기한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에 앞서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해 있고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총 771세대 아파트로 내년 3월에 입주하는 곳이에요. 장승배기역에서 푸르지오까지 걸어보니 남자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렸어요. 어떤 분은 평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걸어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서부선이 곧 개통된다고 홍보들 많이 하고 계시던데 실제로 서부선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노선이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59A 타입의 예비로 당첨됐는데 분양가가 중층은 9억 후반, 고층은 10억 초반이었어요.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구축인 상도 더샵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이고 신축인 롯데캐슬 파크엘보다는 1억 정도 저렴했는데요. 그런데 입지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상도 푸르지오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점은 후분양이다 보니까 에어컨과 발코니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내년 4월에 입주라서 중도금 이자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세이브하는 비용도 꽤 컸어요. 그럼 제가 계약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보다 흥행을 너무 못했어요. 모델하우스에 도착해 보니까 예비 당첨자분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완판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잠깐 착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타입의 사람들을 밖에 줄을 세워버리니까 사람이 많아 보였던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59A 타입 일반 공급은 총 116세대를 공급했는데 그 중에 500%인 580명이 예비 당첨자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59A 타입 대기자들이 모델하우스에 앉아서 그 6열에 한 14줄 정도 됐거든요. 그 자리가 거의 채워져 있었으니까 약 84명 그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부부 단위 아니면 아이들을 동반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당첨자는 84명의 반절인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봐보세요. 예비 당첨자가 580명 중에서 40명이면은 10%도 안 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580명 중에서 500명은 포기를 한 거고 40명만 현장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타입들도 비슷할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 추첨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선 모델하우스에서 예비 당첨자를 타입별로 한 곳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예비 순번이 빠른 순번부터 추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신 분 중에 10번이 가장 빠르면은 10번을 먼저 불러서 추첨을 합니다. 그럼 그 10번 분이 동호수를 이렇게 뽑아서 사회자분께 줘요. 그럼 그 사회자분이 내 10번 분 백사동 1004호 당첨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와 이렇게 박수를 치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빠른 순번이 나와서 또 추첨을 하고 동호수를 부여받는 형태죠. 근데 이때 추첨을 하게 되면 계약과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첨을 하지 않으면은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는 한두 명을 호명을 할 때는 나와가지고 동호수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분부터는 이름을 불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청약통장의 이유 때문에 접수만 하고 그냥 나가셨거나 청약통장을 쓰지 않기 위해서 호명을 해도 앞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호명을 해서 나갔는데 본인은 추첨하지 않겠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자리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모델하우스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호명해도 자리 없는 분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때 직감했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안 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도 비슷한 이유긴 한데요. 정당 계약률이 너무 적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푸르지오 클라베뉴 당첨자 단톡방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분양가와 애매한 입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당 계약률도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오늘이 예비 당첨자 추첨하는 날인데 어제부터 그 단톡방에 계시는 방장분이 선착순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신청을 하면 좋은 동호수를 받을 수 있게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아마 푸르지오 단톡방을 운영할 정도면 분양 대행사와 관계가 있는 분 같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보통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면 모집 공고를 띄우고 청약홈이나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공식적인 무순위 청약을 하려면 공고를 내야 되는데 공급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기에는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았겠죠. 그리고 또 건설사에서도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예비 당첨자 추첨을 하는데요. 첫 번째 뽑은 분의 동호수, 두 번째 뽑은 분의 동호수, 뽑는 분들마다 다 로열층을 뽑는 거예요. 거의 다 10층 이상 또는 7, 8층 정도 뽑더라고요. 저 층은 딱 한 분 봤는데 1층이셨어요. 그분 말고는 모두 10층 이상, 못해도 8층 이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뽑았는데 다 그렇게 로얄동 로열층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이건 50% 계약도 안 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톡방 방장이 선착순 줍줍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하게 되면은 청약 통장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 그 현장을 보니까 선착순 접수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지나친 분양가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청약 당첨됐다고 하면 로또 당첨이네,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는 그냥 현재 시세 정도예요. 이젠 그냥 옆에 있는 그 단지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요. 신축 프리미엄이 먼저 붙어버린 거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도 더샵과 비교해서 위치가 월등히 떨어지는데 신축이라는 이유로 상도 더샵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됐어요. 이거는 분양 가격이 아니라 그냥 현재 그 아파트 시세와 똑같은 거죠. 분양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아끼고 아낀 청약 통장과 내 가점들을 다 쏟아붓는 건데 이런 현재 시세의 아파트를 그 내 가점과 청약 통장을 부어가지고 사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양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똑같은 시기에 개봉동의 호반 서밋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세대수가 110세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미분양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공고가 나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미분양이 나서 선착순으로 청약을 받을 거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역시 미분양이 나서 선착순으로 청약을 받게 될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브랜드 건설사에서 이런 미분양이 생긴다면은 부동산 분위기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뜩이나 최근 미국 고용지표랑 이스라엘 전쟁,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런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 서울에서 미분양까지 나면은 부동산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저는 좀 이번 청약에 있어서 한번 좀 기회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거는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 앞으로 현재 분양가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투자의 몫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부동산 매매 가격 동향이라든지 분양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런 현장 정보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나중에 무언가 결정하실 때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 분위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쉬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